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쿠팡에서 산 호주산 냉장 홍두깨살 2.6kg입니다. 드물게 볼 수 있는 수입 냉장 원육이고요. 육회나 장조림으로 많이 먹는 부위예요. 오늘 준비한 뼈도 보시죠. 역시나 쿠팡에서 산 사골입니다. 제품 사진 보면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근데 웬 봄메로우가 왔네요. 옛날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는데 이젠 동그란 걸 사도 봄메로우가 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골 사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이 까만 거 보이세요? 이 딴 게 아니라 뼈를 냉동한 다음에 전기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절단면을 문지르면서 잘 씻어야 하고요. 고기는 상태가 워낙 좋아서 씻을 필요 없어 보이지만 어차피 사고를 데쳐야 해서 같이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끓는 물만큼 확실한 위생이 없습니다. 3분 정도 짧게 데치면 고기도 뼈도 준비 완료됩니다. 타펠 슈피츠. 지난주 영상 비엔나 특집에 나온 오스트리아의 국민 요리입니다.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으로 평소에 검소하고 건강하게 먹기를 원해서 지방이 적은 고기를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먹었었대요. 그 소고기 부위 이름이 바로 타펠슈피츠입니다. 황제가 매일 점심으로 같은 요리를 먹는다 하면 너도 나도 먹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왕궁 출신 셰프들이 창업을 하면 당연히 타펠슈피츠를 대표 메뉴로 팔기도 했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국가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평소라면 현지 영상을 참고하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엔나 타펠슈피츠의 상징과도 같은 초유명 식당 플라우타 매장에 이렇게 레시피 엽서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국에 가져온 엽서고요. 플라우타 공식 웹사이트에도 레시피가 쓰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PDF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계량과 조리법이 다 달랐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결국 뭐가 맞는지 판단할 지식을 쌓기 위해 긴 시간 유튜브 레시피를 탐독했고요. 엽서, 홈피, PDF 3개 레시피의 장점들만 모아서 한국 가정 주방 실정에 맞게 레시피를 단일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기를 익히면서 동시에 육수를 낼 거예요. 솥에 물 3.5리터를 채우고 데쳐둔 고기와 사골을 같이 넣습니다. 여기에 향신료, 통후추, 정향, 월계수잎, 캐러웨이 4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금 2테이블스푼으로 간을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한국 요리, 일본 요리도 아니고 서양 요리 중 최초로 거품을 거두라는 요리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거품이 뜨면 거두래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서양 요리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향신료를 넣기 전에 걷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레시피에 보면 표면이 얌전하게 끓이라고 쓰여 있어요.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서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육수에 넣을 양파입니다. 껍질째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팬에 굽습니다. 아주 새카맣게 탈 때까지요. 이게 플라우타의 중요한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쌀국수 만들 때 직화로 양파를 태워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태운 양파를 끓이는 게 세계적으로 뭔가 있나봐요. 양파를 넣는 순간 향이 그냥 비엔나입니다. 이미 예감이 좋아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2시간 끓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이드 메뉴를 만들게요. 타펠슈피츠는 사이드 없이 성립이 안 되는 요리거든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타텐입니다. 팬케이크 같은 걸 붙여서 면처럼 먹는 겁니다. 계란 하나에 우유, 밀가루, 소금을 넣고 잘 저으면 손쉽게 반죽이 완성됩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반죽을 얇게 펴서 그대로 붙여내면 노릇노릇하게 잘 나왔죠. 서너장 붙여서 썰기 좋게 완전히 식혀놨고요. 잘 쌓은 다음 돌돌 말아서 마치 칼국수같이 얇게 썰면 타펠슈피츠의 필수 사이드인 프리타텐 완성입니다. 여기에 국물을 부어서 먹는 게 식사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어서 감자볶음 레스터데 팬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끓는 물에 감자를 20분 삶았어요. 껍질을 제거한 다음 감자튀김 사이즈로 자르는데요. 두꺼울수록 부드럽고 얇을수록 바삭해집니다. 그리고 양파 반 개도 다져서 대기시켜 놓을게요. 이 감자가 물기가 많아서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난리 나거든요. 차가운 상태에서 기름을 넉넉히 넣고 천천히 안전하게 익힐 겁니다. 20분 정도 튀기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한 느낌이 나왔어요. 이때 다져둔 양파를 넣고 한번 섞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파의 식감과 향이 잘 살더라고요. 남은 기름은 따라버리고 나면 레스터데 팬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채소 손질인데요. 오늘 준비한 채소는 당근, 샐러리,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플라우타 레시피 보면 채소를 나중에 추가해서 우리더라고요.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샐러리는 대충 손가락 길이로, 파슬리는 줄기째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비프 스톡입니다. 레시피에는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라 쓰여 있는데 국물 요리의 MSG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리크입니다. 대파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맛을 내는 신기한 채소입니다. 타펠슈피츠 육수 맛의 아주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워낙 두툼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야지 제대로 우려집니다. 이렇게 육수에 가세할 5가지의 추가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신없이 사이드 메뉴와 재료 준비를 하다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2시간이 지난 육수입니다. 색깔이 꽤나 예뻐졌죠? 양파들도 완전히 익었고 이제 여기에 채소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순서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바로 다 때려넣고 계속 끓이면 되는데요. 끓으면서 물이 증발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졸아드는 양에 맞춘 레시피거든요. 팔팔 끓이는 거 아니고 보글보글 정도만 유지하면서 뭉근하게 1시간 추가로 끓이겠습니다. 이 1시간도 쉬질 못합니다. 이번엔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것은 차이브입니다. 부추 아니고요, 영양부추도 아니고요, 차이브 50g 정도를 다져서 준비했어요. 잘게 썰었더니 아주 향긋한데요. 이걸로 슈니트라우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이것은 사워크림입니다. 오스트리아 요리 전문가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 있는 게 정석대로면 빵, 우유, 계란, 흰자를 섞어서 크림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간편으로 사워크림 딸깍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을 직접 사도 좋은데 99.9% 레몬인 게 있어요. 이 상품도 요즘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레몬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요. 약간의 소금과 후추, 그리고 차이브를 듬뿍 넣고 섞으면 차이브 소스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펠크렌을 만들 시간입니다. 타펠슈피치의 사이드 중 가장 근본인데요. 아펠은 사과를 뜻하고요, 크렌은 바로 홀스레디시입니다.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서양 고추냉인데요. 놀랍게도 오스트리아 수입 제품이 있어서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이걸 굳이 살 정도로 아펠크렌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먼저 사과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고 그대로 강판에 갈아버립니다. 믹서로 가는 것보단 이게 더 맛있다 해서 따라해봤어요. 이 간 사과가 베이스고 그 위에 홀스레디시를 갈아서 올리면 끝입니다. 와사비랑 사용법이 비슷해요. 쓸 부분만 껍질을 벗기고 치즈 갈 때 쓰는 그레이터로 갈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 한번 갈아볼게요. 그냥 바닥에다가. 완전 맞아요. 오스트리아에서 먹은 맛 그대로예요. 됐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갈아놓은 듯한 비주얼이죠.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레몬즙을 추가하면 삶은 고기의 슴슴함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달고 짜고 시고 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육각형 소스 아펠크렌 완성입니다. 이렇게 소스 2가지를 만들다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총 2+1 3시간 끓인 타펠슈피치입니다. 채소가 흐물흐물해졌고 고기의 결이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이죠. 보십시오. 아주 잘 익었고 색깔이 좋네요. 고기는 꺼내둔 다음 썰어 먹을 거고요. 남은 채소 중엔 당근만 구조되어서 고기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메로우도 먹을 거예요. 요거 안에 파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화를 내?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타펠슈피츠 이제 건더기들이 만들어졌고요. 요걸 이제 걸러야 됩니다. 맑은 국물로 걸러야 돼요. 마치 평양냉면처럼. 그냥 채만 써도 충분히 걸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면 미세한 뼈 조각조차 없이 완전히 맑은 국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양파 태운 것 때문인지 국물이 무슨 홍차 같은 색깔이 나왔네요. 숟가락으로 떠서 봤을 땐 맑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간을 봐서 짜면 물 추가, 싱거우면 소금 추가하시고 이제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촉촉해졌다. 아 좋다. 레시피에 보면 1cm 정도 두께로 썰라고 하는데 워낙 퍽퍽한 부위라 너무 질기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장조림 부위가 이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잡아당기면 거의 끊어질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핑크색 옆면, 고급스러운 광택을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의 필살 아이템, 구리 냄비입니다. 타펠슈피츠는 황제의 점심 출신이잖아요. 구리 냄비에 서빙하는 게 근본이거든요. 물론 위에서 보면 구리인 게 티도 안 나긴 하는데요. 플라우타 메뉴판에도 구리 냄비를 확실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냄비가 많은데 오직 플레이팅만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얼른 멋지게 담아 먹어보겠습니다. 타펠슈피츠 함께 보시죠. 아이고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엔나의 플라우타그 식당에 가면 팜플렛에 이 요리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건데 팬케이크 면 있죠? 프리타텐을 먼저 먹는 게 국룰입니다. 한 번 더 데운 육수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떨리는 순간이구만. 국물만 단독으로 한번 맛을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비엔나로 날아간 것 같은데. 숟가락 한 번밖에 안 떴는데 그 레스토랑의 대문에서의 느낌부터 한 발 한 발 들어가서 발코니에 앉을 때까지,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지금이랑 똑같이 첫 국물을 입에 넣었을 때까지 모든 기억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이 갑자기 되살아나네요. 자, 이번에는 프리타텐도 먹어봅니다.
맛있네요. 이렇게 구웠잖아요. 이 마이야르에서 오는 이 노릇노릇하면서 오는 풍미가 있어서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먹자마자 아마 화이트 와인을 시켰나 그랬을 거예요. 이걸 먹이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선제압 하는 거죠. 우리 국물이랑 이 면의 든든함이랑 일단 채워놓고 시작해라. 이미 성공이네요. 이미 국물만으로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성공인 수준으로. 아, 이거 먹다 배 차겠다.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폴라로타 팜플렛 2번은 봄메로우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사빵을 좀 준비했어요. 집게로 봄메로우를 꺼냅니다. 사고를 눈으로 보고 마트에서 사실 분들은 진짜 딱 원만 있는 사고를 고르시면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참 환상적이네. 이 봄메로우를 좀 파내야 돼요. 이렇게 봄메로우가 빠져나왔고요. 이거를 보통 그냥 먹진 않고 후추로 쳐먹긴 하더라고요. 후추만 살짝. 봄메로우 들어갑니다. 봄메로우는 비엔나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봄메로우가 이게 한우여서 그런가? 오늘 식사빵이어서 일부러 좀 저희 동네 괜찮은 베이커리에 와서 사왔거든요. 빵이 업이 돼서 그런가? 아무튼 봄메로우는 한국 승, 비엔나 현지보다 이게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타페슈피츠, 고기 먹어야죠. 그냥 올려놓고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약간 오목한 그릇을 사용해서 국물이 고이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하진 않아요. 또 그러면 국물 막 넘치니까. 옆에 제 소스들이 있습니다. 아펠크렌, 사과 홀스레디시 소스, 그리고 이거는 차이브 소스. 네, 같이 곁들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칼 들어가는 느낌에서 끝났네. 첫 점은 순수하게 아무것도 찍지 않고. 아무것도 안 찍고 먹기만 해도 알겠네요. 이 촉촉함과 풍부한 육향, 그리고 이 저렴한 부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 제가 비엔나에서 체험했던 타페슈피치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소스 얹으면 더 맛있을 거거든요. 사과 홀스레디시 소스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원래도 와사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과 와사비? 느껴본 적 없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달다, 고기가. 이거는 뭐 돼지고기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에 사과가 원래 정석 중 하나거든요. 돼지고기에 와사비 맛있잖아요. 조합이 탁 맞는데요? 듬뿍 올려도 문제가 없어요, 사과니까. 아, 다음은 차이브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차이브 탁 얹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매력. 아, 차이브 특유의 이 그러니까 마늘 같은 매운맛이에요. 고추같이 매운맛이 아니라 알싸한 그것과 이 크림이 서로 그냥 상호보완. 제가 기억났어요. 비엔나 그때도 소스를 하나로 정착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이때 감자. 야, 이거 얼추 되네. 감자 맛있는데요? 한국 감자로도 이게 되는구나. 바삭바삭하니 좋네요. 살짝 튀기듯이, 전 부치듯이. 마지막에 양파를 넣어준 것도 좋네요. 향이 확 퍼져 있어요. 자, 이제 저 맛평가는 다 했고요. 즐기는 자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칠링하고 있었어요. 리슬링 와인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와인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랑 같은 언어를 쓰는 독일의 리슬링 와인. 그리고 저 언제나 강조하듯이 저는 돌려서 따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 타페슈피치가 화이트 와인하고 많이 잘 붙더라고요. 한 잔에 최고다. 와인이랑 먹어야 돼. 당근 잘 익은 거 보세요. 당근이랑 고기랑 차이브랑. 당근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심금을 울리는구나. 비엔나 가기 잘했다. 이거 모르고 살 뻔했네. 저 아마 비엔나 안 갔으면 타페슈피치 절대 컨텐츠 안 했을걸요? 육식인 입장에서 회색 고기가 웬 말이에요. 딱 갈색으로 노릇노릇해야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진한 육수만큼이나 강렬한 채수, 육채수, 어제 먹지도 않은 술이 해장되는 맛, 향약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보양이 되는 느낌, 그러면서도 산뜻하니 맑은 듯 생명을 담은 생명수 느낌. 제가 감히 싱크로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하죠?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요리 아마추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레시피 따라했더니 95%가 나와버리면 진짜로 자기네 비법을 다 공개했단 얘기잖아요. 팜플렛에, 인터넷 사이트에, PDF에. 우린 역사가 있다. 너희들이 그냥 레시피 따라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비엔나의 추억을 생생하게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플라우타 그 식당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본점에 갔습니다. 여행객의 95%가 관광지 쪽에 있는 매장을 가세요. 저는 이쪽을 추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매장은 리뷰에 날선 것들도 좀 있더라고. 맛이 맛없다는 사람은 잘 없었어요. 비싸다가 있고 불친절하다가 좀 있었어요. 비싼 거는 비쌌어요. 근데 비엔나는 다 비싸다. 육식맨 뇌피셜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따지는 맛의 포인트, 미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한국은 반찬 문화가 있고요, 쌈 문화가 있고 한상 차림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스 요리와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미리 음식을 다양하게 한 번에 차려놓고 조합을 해서 합체해서 먹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너무 소중하고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펠슈피츠는 그런 지점에서 괜히 한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 좋아하잖아요. 탕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딱 일단 고기탕이 나오고 탄수화물 나오고 면 나오고 사이드 메뉴로 반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단맛을 좋아하면 사과 중심으로 먹고, 내가 탄수화물 좋아하면 감자 중심으로, 면 중심으로 먹고, 단백질 좋아하면 고기만 먹고 하는 식으로 거의 한식에서만 가능한 수준의 자율성이 나오는 메뉴예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실 거고, 무엇보다 단체로 먹었을 때 총점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게 조합해서 먹었으니까요. 오늘 요리에서 굉장히 입수하기 힘든 재료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홀스레디시, 하나는 리크였는데 제 생각에 홀스레디시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와사비로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홀스레디시 소스를 사셔서 이거랑 섞어도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걸 사는 보람 대비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리크는 아닌 것 같아요. 리크는 이 국물에 준 영향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게 리크 대신 대파가 들어갔으면 되게 유럽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은. 어쨌든 그 두 가지 재료 빼고는 나머지들은 한국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죠. 제 와이프는 올해 한 끼 정도의 만족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식맨을 6년을 넘게 하면서 최고의 발견 중 하나가 아닌가. 타펠슈피츠. 이름부터 너무 낯설고 정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타펠슈피츠 매니아로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선 밖에서 사 먹을 수 없고 집에서 만들어도 싱크로율이 95가 나와버리니까 집 추천 요리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니 다 귀찮으면 이 감자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타펠슈피츠의 수입 냉동고기는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기에서 국물부터 메인이 다 도출되기 때문에 고기의 퀄리티가 음식의 퀄리티로 직결되거든요. 냉장고기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타펠슈피츠 얼마나 낯선 이름입니까? 조회수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 요리에 받은 감동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13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